탤런트 겸 영화배우 조영기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스타였다. 나오는 프로그램을 인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인기보증 수표였었다. 그러던 그가 2016년 드라마 나는 취준생이다 이후 방송에서 보이지 않는다. 나는 취준생이다도 네이버 TV에서의 드라마였다. 1958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출생으로 고성고를 졸업했으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고등학교 동기 동창으로 매우 친하다고 한다. MBC 15기 공채 출신.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배우였던 조항칠이다. 또한 배우인 조민기와 사촌지간으로 유명하다. 조민기가 엄청 동안이기에 조영기를 삼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카더라. 슬아의 아들 둘을 두고 있는데 장남 조경주는 로디가 란 일명으로 힙합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89. 차남 조경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배우 활동을 하고 있다. 우여곡절이 있었던 장남과는 달리 차남이 고등학교 때 대학을 연극영화과로 가겠다고 했을 때 특별히 반대를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3대가 배우를 하는 연예인 집안이다. 1982년에 데뷔해 1980년대 중후반 드라마와 영화에서 조역으로 활약했다. 윤은길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MBC 미니시리즈 완장에서는 주인공을 맡아 완장에 집착하는 광기 어린 연기로 호평을 받았다. 그 뒤에 애로 영화의 컨셉을 시트콤에 이어가면서 활동했으나 1991년 8월에 후술할 사고를 일으키며 연예계를 떠났다. 이후 1993년에 출소한 조영기는 1994년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밤에의 게스트로 들어가 초반에는 팝송을 박자도 음정도 없는 콩글리시 발음으로 부르는 기믹 하나씩1로 제법 인기를 끌었다. 또한 콩글리시로 팝송의 테러를 저지르면서 1995년 음반을 냈다. 충격의 앨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조영기가 유명한 팝송을 자기 스타일로 바꾼 개그 음반이다. 사실 이 앨범의 가창력을 운운하는 것은 원가수에 대한 신뢰이다. 그럼에도 앨범에 대한 붐으로 첫 광고를 데뷔 12년 만에 배우가 아닌 자우지 장지지지로 찍었을 정도. 2000년대에는 주로 옆집 아저씨 같은 부담 없는 기믹을 이용해 남을 보조해주는 스타일로 자주 투입되었었다. 주 활동 무대는 MBC였으며 MC인 이경규 12, 김용만 등과 친하며 2000년대 이후로도 계속 MBC 예능의 패널로 자주 출연했다. 그리고 2005년 11월 말부터 2008년 3월까지 위기탈출 넘버원에 출연했다. 세바퀴 등에서는 에피소드의 달인으로 활약했으며 종편이 탄생한 이후로는 그쪽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중이었고 간간히 연기도 계속하고 있었다. 대신 영화 코리안 커넥션 등에서 볼 수 있는 잔인한 연기는 볼 수 없다. 보통 수사반장교에서는 피해자, 다른 작품에서는 병풍 연기를 잘 보였다. 비코믹 연기의 절정은 사랑과 야망 80년대 판에서 폭력 남편 연기였다. 14. 또 모래시계에서의 광주 계엄군 중사 역으로도 좋은 연기를 선보였다. 그 외에도 2002년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에선 장나라의 속을 썩이는 아빠이자 부부보험 사기단을 연기했다. 1980년대에 뽕 시리즈를 비롯한 국산 에로물에 주연으로 출연한 적이 있어 이것을 개그 소재로 많이 썼다. 1997년에는 불륜을 다룬 영화 스커트 속의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써서 식상하지만 그래도 잊을만하면 나온다. 배우였음에도 재미가 있어 예능에 더 많이 나올 정도로 방송 출연을 많이 했던 인물이었지만 상당히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 뺑소니 상해치사 및 시체 유기 시도 혐의가 20여 년이 지나고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방송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 16 동년배의 동기들과 선배 후배들이 지금도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고 예능계나 배우 활동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는 지상파는 물론 이제는 종편 및 케이블 방송에조차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사실 인터넷이 활성화된 상황에서도 2010년대 초반까지 공중파에 잘도 나왔으니 올해도 버틴 셈. 방송계에서는 어느 정도 분량을 뽑아낼 수 있으니 중용될 수 있었지만 그가 나올 때마다 시청자 게시판이나 인터넷 뉴스, 각종 포털 등의 뺑소니범을 출연시키지 말라느니 왜 뺑소니범이 아직도 방송에 나오냐느니 식으로 이 사람의 방송 출연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으로 도배가 많이 되었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조영기는 최근 소통 전문가 김대현과 함께 유튜브 채널 동네형TV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동네형TV는 우리들이 잊고 살아온 지난 추억 속에 살아있는 이야기들 소환해
5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되살려주는 채널이다. 조연기의 예리한 기억력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소중한 이야기를 담는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13일 오후 기준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880여 명. 현재까지 약 40개의 콘텐츠가 올라와 있다. 추억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과거의 문화에 대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다. 조연기는 정말 연기 잘하는 연기자다. 어릴 때 드라마를 보면 흉악범, 도둑, 사기꾼, 머슴 같은 역으로 나왔던 게 기억난다. 그의 대표작 영화 드라마를 보면 마누라 죽이기, 야인시대, 건빵선생과 별사탕, 뚫어야 산다, 돈텔파파, 누나 마파도이 등 주연은 아니고 그렇다고 눈에 띄는 조연도 아니었다. 그의 인상을 보면 사실 무서운 인상이다.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 연기자로서는 한계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가 코믹 이미지로 인식이 되는 것은 예전에 노래 아파트의 전주를 패러디한 자오지 장지지 때문인 것 같다. 그 코믹 이미지 덕에 많은 CF에 출연하기도 했다. 대표 CF로는 코맥스 바이오탱크, 일화 크린베이트 알파, 진로쿠어스 카스맥주, 비락시케 동화약품 홈매트 등에서 코믹 역할이다. 그의 연기력은 탁월하다. 정말 잘한다. 10몇 년 전에 일요일 밤의 단막봉트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대사가 거의 없이 상황 묘사로 연기하는 그의 연기는 정말 탁월했던 것 같다. 미스터 빈 같은 역이었는데 대사보다는 그의 얼굴 표정, 몸짓 행동으로 하는 연기였는데 정말 기억에 남게 재밌게 봤던 것 같다. 그의 대표 드라마로는 사랑과 야망, 엄마의 바다,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인간의 땅, 모텔, 이혼하지 않는 이유, 오케이 목장, 사랑과 성공, 사관과 심사, 명랑소녀 성공기, 결혼합시다, 모래시계, 야인시대, 술의 나라, 아가씨와 아줌마, 러브스토리인 하버드, 건빵사탕과 별사탕, 누나 등이다. 그러던 그가 지금은 연기자로는 거의 활동하지 않고 개그맨으로 활약 중이다. 현재 그가 고정 출연 중인 오락방송으로는 밤과 음악사의, 이재룡 정은아의 좋은 아침, 일요일 밤에 위기탈출 넘버원, 그랑프리쇼 여러분, 신동엽 신봉선의 샴페인 등이다. 이런 프로에 나와 웃음을 주는 유머 몇 마디 날리는 것이 안타깝다. 그의 연기 재능이 썩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탤런트지만 연기와 관련된 수상은 없고 2008년 MBC 방송연예대상 우정상, 2007년 MBC 방송연예대상 슈퍼라이어티 최우수상 오락과 관련된 상이주다. 우리나라 오락 프로그램은 두 사람이 다 휩쓸고 있는데 그게 바로 김구라와 조연기다. 방송 3사의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면 김구라와 조연기는 꼭 나온다. 김구라는 주로 사회자나 보조사회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조연기는 패널 게스트 형태로 중간중간 유머한 소절 띄우는 식이다. 한계가 있다. 개그맨들을 뛰어넘는 지명도와 유머 감각이지만 밀천이 딸리면 언제든 출연 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 몇 년 전 술을 좋아하는 조연기는 술이 취한 채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자다가 방송국 국장에게 걸려 쫓겨나 그 후로 드라마에서 하차한 게 아마 오락 전문 패널로의 진출이었던 것 같다. 정말 그의 연기는 맛이 있다. 정통 공채 연기자 출신인 그가 오락 프로그램은 정리하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활약하는 게 보고 싶다. 1991년 연기자 겸 방송인 조연기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32세의 여성을 사망케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 1991년 8월 2일 조연기는 국방부 홍보 영화 출연차 강원도 정선군에서 영화 제작진 출연진들과 함께 읍내의 여관에서 투숙하였다. 다음날 8월 3일 조연기는 일행 등과 회식을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여관에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었고 그러다 동료들의 부축으로 겨우 여관으로 들어왔을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그 다음날 정오에 소주 한 병 이상, 저녁에 소주 한 병을 마셔 완전히 만취한 상황에서 운전 중 사람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조연기는 사고 현장에서 12m 떨어진 도로 옆에 위치한 숲속에 시신을 유기한 후 다시 차에 타고 도주하려다가 술에 너무 만취된 나머지 차 안에서 잠들어 버려서 경찰에 그대로 체포되었다. 이때 조연기는 7시간 정도를 자다가 깨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6%가 나왔다. 당시 강원도 정선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행인을 숨지게 한 뒤에 도주한 탤런트 조연기 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후 조연기는 구속되어 1991년 11월 1심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았지만 1992년 4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은 심신미약인데 고의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면 형을 감면할 수 없다는 형법 10조 사망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고등법원에서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게 기각되면서 고등법원에서 받은 선고가 확정되어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 조영기는 교도소에 있다가 1년 만에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되게 된다. 그 이후 다시 방송활동을 케이블 위주로 간간히 하면서 방송생활을 지속해왔다. 그러다가 2017년 이후부터는 방송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최근 활동을 보면 2017년 이후 방송에 나오고 있지 않고 있으나 방송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은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조영기 과거 사실에 대해서 포스팅되는 여러 글들을 삭제하면서 이미지 개선을 하고 있다. 연예인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죽이고 시신 유기까지 시도한 엄청난 사건이지만 놀랍게도 당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에 일어난지라 이 사건은 잠시 묻혔다. 그는 1993년 출소한 후 동년 4월 23일 MBC 베스트 극장 필론의 돼지로 복귀했으며 그 후 차인표가 출연하는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에 캐스팅되었다. 그렇게 1991년의 사건은 한동안 잊혀졌고 조영기 본인은 2010년 이전까지는 공중파에 별 문제 없이 잘 출연했다. 사실 2000년대 인터넷이 대중화되며 이 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는 드러났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아는 사건이었기에 진상을 아는 사람들은 조영기를 보고 살인마라고 욕하기는 했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조영기를 보고 웃고 즐겼다. 그런데 2010년경 DC 인사이드 코데리 킬러조라는 인터넷 밈을 만들면서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져나가 해당 사건은 20년 만에 대중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야 그럴 것이 주말 황금 시간대에 TV 틀면 나오던 농담. 잘하던 넉살 좋은 아저씨가 알고 보니 음주뺑소니로 사람 치어 죽이고 시체 유기까지 시도한 범죄자였으니 대중들의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실 그가 단순히 음주운전만 했더라면 지금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야 하겠지만 방송에 간간히 출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음주운전한 연예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질렀고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공개적으로 어떠한 사과도 내보이지 않았기에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애초에 방송사나 PD들이 조영기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를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냥 이젠 더는 부를 필요 없는 퇴물로 여기고 있는데 마침 안 부를 핑곗거리가 있으니 아예 내친 거라고 볼 수 있다. 혹은 그런 전과에도 불구하고 입담이 있어서 불렀는데 대중들이 전과의 진상을 알게 되니 부를 필요가 없어져서 안 부르게 된 것일 수도 있고 지상파 방송사에선 공식적으로 출연 금지를 내리진 않았지만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윤창호법 발의 등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해진 현재 방송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끔씩 언론에 나올 때도 그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지 않았으며 의외로 영화배우 신성일의 빈소를 조문했을 때에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조영기 측에서는 인터넷에서 킬러조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엄연한 사망자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킬러조라는 별명은 그리 가볍게 여겨질 농담은 아니다. 1982년 MBC 1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조영기는 지난 1991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1년 뒤 보석으로 석방돼 방송에 복귀해 MBC 새벽키 드라마 여왕의 꽃, 월드라마 나는 취준생이다 등 활발히 방송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조영기는 지난 2017년 종영한 종합편성 채널 예능 프로그램 황금알 이후 TV에서 모습을 감췄다. 조영기의 근황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직 복귀는 이르다,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 범죄자는 안 돼, 자중해야 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탤런트 겸 영화배우 조영기는